5년간 사건 반장에서 각종 사건 사고를 다뤘는데 사건 사고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경찰관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해주시고 빛을 내주시는 것 참 감사드리는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가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너무 자극적으로 하지 말아주시고 자세한 수사 기법 같은 그런 거는 좀 되도록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뭐 너무 이제 기사에서부터 경찰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설명을 해줘서 국민들이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정말로 여러 사람이 봐도 편파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나 사건에서 저희가 이제 활약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공공기관들에도 많이 교육을 많이 나가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CPR 같은 게 이제 전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교육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그런 중점적인 사안들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또 소방관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정말 왜곡되지 않게 잘 나가고 있구나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의 순간과 누구도 관심 갖지 못했던 소외된 이웃까지 지나치지 않고 용기 내준 시민 영웅들. 함께 사는 세상을 실천하고 있는 박재홍, 최승희, 오인태 씨를 만나봅니다. 네, 이 사건만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요. 지금까지 177명이 넘는 우리 시대 의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5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그 주인공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세 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불 속에 뛰어든 배우 박재홍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길에서 시민관 최승희 씨도 나왔고요. 또 결식 아동을 돕는 오인태 씨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보면 그 문제를 하나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 순위 1위에 올라왔던 분이 있어요. 네. 누군지 아세요? 절 쳐다보시면 제가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지만 물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실 건 확실할 테고 일단은 제 마음속에는 세 분 모두 실검 1위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바로 박재홍 씨인데요. 박재홍 씨가 왜 실검 1위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을 빛낸 의인에 선정이 돼서 2019년 신년 첫 산행, 대통령과 함께 산행을 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재홍이라는 이름이 오를 정도로 엄청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왜 의인으로 선정됐는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바꾸셔도 됩니다. 네, 잘생기신 분 얼른 내보내 주시고요. 2018년 5월 1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면 우리가 가장 더 걱정하는 게 이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인데 실제로 이 당시에도 20대 한 분이 질식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쓰러져 계셨는데 여러분이 뛰어 들어가서 이제 이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바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박재홍 씨가 5층에서 1층까지 쓰러져 있던 한 분을 들쳐 업고 뛰어나와서 목숨을 구한 사건으로 저희 사건반장 미담 코너에서 함께 사는 세상에서 훈훈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물론 모든 분들이 훌륭했지만 박재홍 씨가 또 이슈가 됐던 건 배우였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유명인이다라서가 아니라 배우라는 직업이 또 얼굴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런 화재 현장에 뛰어들기가 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뛰어 들어가서 저렇게 또 큰 일을 해내서 저희가 또 박수를 쳤었죠. 아니 지금 박재홍 씨가 이제 배우로 나왔는데 얼굴이 딱 비춰지니까 배우 필이 딱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연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방송에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더 긴장되죠? 훨씬 긴장돼요. 긴장돼요. 근데 의인으로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저 불길을 저렇게 뛰어드는 모습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당시 어떤 느낌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화재가 났던 건물 맞은편 건물 안에 있었는데 이제 밖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불이 났구나 하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마침 그 화재 건물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면서 안에 사람이 있다고 이제 외치시더라고요. 예. 그 소리를 듣고는 사실 뭔가 계산을 했다거나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야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재홍 씨 얼굴이 화면에 잡히고 다음 화면이 지금 제가 잡히니까 약간 좀 민망하네요. 네. 근데 많이 이제 민망하시죠? 우리 박재훈 씨가 지금 배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화재가 있었던 당시가 영화 촬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뭐 1,600만이 봤던 영화 극한직업 촬영 중이었는데 우리 재홍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배우들은 그 몸이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서 예. 뒤늦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쩌면 배우로서는 좀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뭐 잘못됐으면 영화를 찍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게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훈 씨가 그런 어떤 뭐 생각을 그렇죠. 해서 뭐 이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보다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구하는 거라는 네.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몸이 먼저 그렇죠. 움직인 몸이 거죠. 먼저라는 건데요. 오늘 두 분 같이 이렇게 세 분이 함께했는데 오인태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 봉천동 이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네, 되게 놀랐어요. 아무래도 배우분들 자체가 네, 얼굴이 좀 재산이기도 하고 영화도 찍고 계셨고 예. 네, 그 와중에 하신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한 네. 것이 오늘 그 서로가 사실은 뭐 자주 뵙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했겠죠. 배우 박재홍이라는 이 검색어 실검 1위까지 했었는데 예. 지금도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연관 검색어로 봉천동 의인, 착한 스타 뭐 여러 수식어가 붙거든요. 우리 박재홍 씨 앞으로는 좀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는지 한번 바람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의인이나 착한 스타 제가 사실 뭐 스타는 아닌데요. 예. 어쨌든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사실 조금 과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때 한 번 이제 사람을 구한 걸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매일 사실 그렇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맞는 수식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하는 건 사실 박재홍 하면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배우도 그렇고 저희들도 앵커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인지도가 되게 중요한데 박재홍이라는 배우가 여러 이제 활동을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저분이 더욱더 잘 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제의 의인으로 저희가 이제 박재홍 씨를 초대를 했는데 그만큼 뜻깊은 일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영화에 있어서도 그렇게 혼연을 다해서 하는 어떤 연기가 앞으로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인도 또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의인은 저희가 타이틀을 뭘로 붙여주셨을까요? 네, 아직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의인의 키워드는 반전 의인입니다.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마 사건 반전 자주 보신 분들은 그분 하실 텐데 지난 7월 22일 송파의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60대 성인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때 지나가던 시민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달려와서 빠르게 CPR, 심폐소생술을 해서 위기 상황을 다행히 넘겼고요. 하필이면 다행히 이때 옆에 화재 진압을 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탑재하고 있던 차가 지나가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소방대원들이 함께 구조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저분이 다시 의식을 찾고 이제 위기 상황을 넘겼어요. 그러면 이때 도와주던 첫 번째 시민 어디 가셨나? 유유히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서는 저렇게 생색뿐만 아니라 뭐 누군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싹 사라진 의인이 계셔서 그냥 추측밖에 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아마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의료 전문가일 것이다. 뭐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계에 종사하실 분이다.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알고 봤더니 결국 이분을 추적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전문 의료진이 아니라 그냥 가정주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반전의인, 여기에 사라진 천사라고 불리기까지 했는데 바로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최승희 씨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천사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막 뛰어가는데 저 뛰어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했는데 최승희 씨인데 최승희 씨가 지금 자리에 있는데요. 아니 그 가정주부라는 부분이 더욱더 좀 놀라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평소에 저런 일이 당했을 때 걱정을 하게 해도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서 신속하게 뛰어가서 사람을 구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평소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박재홍 선생님처럼 뉴스에서 그런 뭐 사람 살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 아, 나도 저 상황이 되면 나도 살려야겠다 이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평생 살면서 제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었고요. 굉장히 당황했지만 저도 박재홍 배우님처럼 사실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간 것도 사실은 저는 이 보도되고 나서 제가 달려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내 눈앞에서 쓰러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면 저 쓰러졌잖아요. 근데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진 거 보고 그냥 뛰어간 겁니까? 그냥 그 당시 좀 상황 설명해 보세요 한번. 네, 저도 그러니까 뛰어갔다는 걸 이거 보도를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보더니 더 빨리 뛰어가지 그랬냐고 저렇게 느리게 뛰어가면 되겠냐고.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아이들 하원 시간이어서 급하게 좀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끝까지 보지 못하고 먼저 갔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때 날씨가 더운 날씨였는데 노인분이 쓰러진 거 보고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냥 돌아가서. 상황을 보면 의료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정주부라는 부분에 상당히 놀랬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그냥 쭈뼛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기 마련인데 저렇게 막 뛰어가시는 거 보고 저도 구급요원 아니면 의료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정주부셨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직접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근데 좀 두렵거나 좀 겁나는 생각은 전혀 안 드셨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진 게 그 노인분께서 갑자기 심정지가 오셨는지 얼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라색인지 회색빛인지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분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했는데 한 20-30번 압박을 하고 나니까 그분 색깔이 다시 살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압박을 20-30분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20-30번. 20-30번. 네. 그러니까요. 했을 때 이제 혈색이 돌아와서 그나마 이제 그때 마음이 놓였다는 얘기. 저는 또 이 부분도 궁금해요. 앞서서 그냥 반전 의인이 주부였다. 근데 새 아이의 어머니시거든요. 사실 자녀들도 다복하십니다. 아까 하원 시키러 간다. 아이들 이제 학원 끝날 때 데리러 가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도 궁금해요.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영웅 같고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네. 아니,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이들을 늦게 하원 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오늘 할아버지 한번 살리고 왔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조금 저한테 항상 퉁명스러운 편이에요. 말투가. 그런데 처음으로 저한테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제가 더 감동받아서 아, 앞으로 더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그 좋은 친창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아이들이 엄마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자랑스럽다고 하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뿌듯하셨겠습니까? 네,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또 크게 배운 점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송파 서장님께서 저희랑 저희 가족들을 초대해서 한번 그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조금 박자가 좀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수축 이완되려면 조금 시간을 둬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하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그 시민들이 모여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누굴 지목하고 신고해 주세요. 119 신고해 주세요.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엔 다 핸드폰을 들고 계셔서 신고를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송파 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대에 신고가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지나간 소방차가 없었으면 그분은 사실 위험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꼭 누굴 지목해서 신고해 주세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절차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위급 상황 생기면 의식 확인하기 전에 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알리는 게 또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의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봤을 때 의인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 박재홍 배우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떠셨어요? 지금 최승희 씨 이렇게 사람을 한 명 살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본인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심폐소생술을 군대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민방위 훈련 가서도 이제 직접 배우고 실습해볼 기회까지 있었는데 사실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걸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지식을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습을 하는 와중에 저도 아까 혹시나 제가 하다가 뭐가 잘못될까 봐 맞아요.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연을 듣고 나니까 이건 망설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도와주는 거. 사실 이제 도와준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움직이고 바로 그 몸이 가야 되는 건데 저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최순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누군가에 도와줄 때는 반드시 지목을 해서 도와달라고 그렇죠. 신고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또 나오신 세 번째 의뢰를 그렇습니다. 좀 만나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만나볼 의인의 키워드는 선한 영향력인데요. 그 왜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또 식사를 제공했던 오인태 사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오인태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이제 구호가 딱 하나 붙어 있죠. 밥 한번 편하게 먹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가게 안에 들어올 때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또 다 먹고 나갈 때 미소 한번 보여주고 가라. 또 매일 와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이게 뭐 아무나 왔을 때 이렇게 밥을 막 주는 건 아니고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뭐 꿈나무 카드라고 있죠. 이걸 보여주면 VIP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식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관들에게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계시고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돕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 오인태 사장의 이런 행동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오인태 사장님 사연 소개할 때 정말 제가 아주 많은 의인들을 만났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분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왜 경영학 교수로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냥 있는 돈 가지고 누구 도와주는 선행도 물론 아주 훌륭한 선행이지만 이분은 돈을 창출하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많은 분들 그때 그랬는데 그냥 자 와서 밥 먹어가 아니라 안내 문구를 붙여놨어요. 절대 눈치 보지 말아라 이런 게 들어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문구를 붙이지 못했을 텐데라는 저는 그런 게 와닿았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문구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가장 큰 거는 어렸을 때의 경험인 거죠. 저도 뭐 이런 결식 아동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부모님이랑 조금 떨어져 살면서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그런 걸 좀 겪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글 쓸 때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잘못 말을 하면은 아이들 마음이 다치는 거라서 가장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쓰는 안내문들 중에서. 아이들 마음 지금 다칠까 얘기한 봐. 것처럼 사실은 어느 장소에서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싶은데 가보고 싶은데 사실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딱 알고 오인태 사장이 그 문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결식 아동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소식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이제 김정순 여사가 이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제 편지가 전달됐고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그때는 제가 이제 외부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매장에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뭐 손님이 찾아왔다 해서 올라가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청와대 행정관님인지는 몰랐고요. 가니까 이제 명함 주시면서 편지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편지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도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돌봐줘서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청와대라고 믿질 않았고요. 확인 전화도 한번 해봤었어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의심을 하게 돼서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흔한 일은 아니니까. 흔한 일이 아니니까 사실 흔한 편지 일이 왔을 때 이게 아니어서요.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선행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뭐 아이 셋 키우는 가정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끼 한 끼 챙겨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새 아이라서 몇 끼를 챙겨주는 게 굉장히 힘든데 엄청 먹겠네요. 네. 남자애들도 특히 얼마나 파스타 좋아해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갈 것 같고 제가 가장 감동
받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 보지 말고 먹어라. 눈치 보면 혼난다. 이 말 문구가 되게 감동 받았어요. 네. 어떤 장소에 가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그 마음을 예, 예. 녹아내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인태 사장님이 어떤 이 마음이 영향력이 돼서 퍼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이 진짜 이제는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떠세요? 방송 이후에 좀 뭐 달라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확실히 저희가 선한 영향력 공동체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송 전에는 참여자 수가 좀 적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269곳이나 될 정도로 전국에 많이 늘어서요. 확실히 방송하고 나서 뭐 저희 매출도 매출인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분들, 뭐 불난 곳에 뛰어들었던 분, 또 쓰러진 분을 심폐소생술을 했던 분들, 또 이 진짜 파사를 통해서 결식 아동을 돕게 한 세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밖에 함께 사는 세상에 많은 의인들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선한 영향력으로 큰 감동을 줬던 의인들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엄마도 이렇게 뭐 찾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찾아줘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파마를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픈 친구들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기부하는 게 재밌기도 해요.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저녁 때 집에 돌아가는 것마저도 정말 사소한 행복이니까 힘든 것이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다독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9 실려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었다고 말씀이 항상 남아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그 가짜없이 해야겠다.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더 용기를 잘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계기로 좀 이렇게 위험에 처한 분들을 보면 다 같이 영사영사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뭐 먹었어요? 아니, 자다 갑자기. 숨 쉰다. 아, 괜찮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잘 돼야 되겠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됐는데 최고로 감동이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평범한 시민들이 보여준 그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코너가 이제 함께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오늘 세 분이 저희가 대표해서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함께하는 세상의 의미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칠판을 하나 드렸는데 들으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박재홍 씨부터 좀 설명해 볼까요? 저는 페어플레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TV를 통해서 쉽게 이제 스포츠 경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특히 월드컵이나 이런 큰 경기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선수 한 명이 다쳐서 쓰러지면 모두가 경쟁을 멈추고 그 선수가 일어나길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상대편이어도 가서 일으켜주고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페어플레이다. 네. 최승희 씨는? 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고요. 관심. 네, 저희 가족들한테 물론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자기 가족 울타리 밖을 한번 내다보면 다른 이웃에 대한 관심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관심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인태 사장도요. 네, 저는 나눔이라고 써놨는데요. 대부분 뭐 30대들은 동네 형이나 누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보살핌을 받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것도 그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 보살핌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가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그림자를 어떻게 밝게 하느냐.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께하는 세상은 페어플레이고 관심과 나눔이 있다고 하면 그 세상이 좀 더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 분이 함께하니까 더욱더 오늘 사건만이 더욱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시청자들과 함께한 사건반장. 사건반장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과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거리 곳곳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청자들이 사건 반장에 전한 다양한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사건 반장 아닙니까 그게? 사건만 앉아 정신없이 보다 보면 그러더라.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내가 그걸 방송을 보는 거예요. 주변 머리가 없어서 누구한테 얘기는 못 해줘도 나만 혼자 좋으니까 나는 그걸 봐요. 수사 과정 그런 것도 재미있고 뭐 재산 싸움, 뭐 이혼해서 뭐 그런 사건일 때만 보니까 법률 상담 같은 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그냥 다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묻힌 사건들 좀 많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많이 보게 하기 위한 어떤 극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성폭력 같은 거 그런 걸 좀 더 많이 다뤄주시고 어떤 그런 분의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 좀 더 많이 방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 같은 것도 잘 좀 모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쉽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생활 밀착형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큰 사고들보다는 좀 더 작은 사고들도 조금씩 좀 더 다뤄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건의 중심이요. 사건의 중심은 들어갑니다. 반장. 사건 반장. 사건 반장. 사건 반장. 사건 반장.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제 바라는 사항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사건 반장은 시청자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반장 5주년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